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네요. 근데 C의 속력이 뭔지는 지금 알려주진 않은 상황인 거고, A, B, C는 각각 질량이 이렇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나타낸 거네요. B와 C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B와 C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다가 또 늘어나는 이 상황인데, 이 기울기가 변하네요. 지금 보니까 요 시점 요 시점마다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자, 기울기 왜 변했을까? 자, 2초일 때 한번 생각해 봐. 2초일 때 2초일 때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 B와 C가 충돌한 거죠. B와 C가 충돌한 겁니다. 그러다가 4초일 때 또 바뀌어요. 4초일 때는 또 왜 바뀌었을까? 4초일 때는 A와 B가 충돌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초일 때 B와 C가 충돌하느냐, A와 B가 충돌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말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충돌을 먼저 했어요. 그럼 B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m/s보다 더 빨라졌겠죠. 왜냐하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될 테니까 B의 속력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B와 C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더 빨리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2초에 12m가 감소했는데, 만약에 A와 B가 먼저 충돌해서 B의 속력이 4m/s보다 빨라졌다면 그 가까워지는 시간당 거리는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B와 C 사이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2초에 충돌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초일 때는 B와 C가 먼저 충돌하는 거고, 그리고 B와 C 사이가 충돌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변했다는 얘기는 이때 A와 B가 충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B와 C가 또 충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B와 C가 또 충돌할 수가 없죠. 왜냐면 충돌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초일 때는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점에 이 시간에 어떤 물체들이 충돌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 충돌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물체 운동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지우고 봅시다.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한번 상황을 볼까요? 0초부터 2초까지는 지금 A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B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0초부터 2초까지. 질량 2kg, 3kg, 그리고 C가 이렇게 오고 있었죠. 2kg짜리 C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0초부터 2초까지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 속력을 VC라고 해볼까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C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2초 동안 12m가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B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4m 속력으로 가고 있다. 4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거리는 어디 됐을까요? 4t 플러스 VCt가 초당 얼마 멀어지고 있냐면 초당 2분의 10이니까 6t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t를 약분을 하면 4 플러스 VC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상대 속도 이야기예요. 상대 속도. 그렇죠? B와 C의 상대 속도가 6이란 얘기인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그래서 VC는 2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2m/s구나 이거죠. 근데 여기서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m/s가 되는 겁니다.
이게 0초에서 2초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2초에서 4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평면에서 A는 2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충돌했어? B와 C가 충돌을 했어요. 그럼 이때 B의 속력을 모르니까 V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의 속력을 모르니까 VC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질량은 2kg이고 얘는 2kg이고 B, A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뭐가 보존되죠? 운동량이 보존되죠. 운동량이. 그러면 충돌 전에 B와 C의 운동량은 얼마였어요? 이 계산하면 8, 요거 하면 마이너스 4는 4.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충돌 전에 충돌 전에 B와 C는 4kg 미터 퍼 세크예요. 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B와 C의 운동량의 총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B와 C의 운동량의 총합도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C의 운동 방향을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오른쪽인가 왼쪽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왼쪽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C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만약에 C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B와 C가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C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B와 C가 충돌한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으려면 B가 VC 프라임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야 돼요. 프라임보다 커야 돼. 맞아요? VC 프라임보다 속력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B와 C의 질량이 같은데 속력이 더 빨라 버리면 B와 C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이 돼버려요. 충돌 전에는 운동량의 방향이 총합의 방향이 오른쪽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운동량의 방향이 왼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총합의 방향이 왼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C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C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B의 방향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 VB 프라임을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일단 계산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VC의 방향은 충돌 후에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와 C가 멀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VC 프라임보다 B의 속력이 작은 경우, 그럼 둘 사이 거리 멀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 둘 사이 거리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C 프라임은 C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운동량의 보존 법칙,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충돌 전에 4였고 충돌 후에는 2 VB 프라임 더하기 2 VC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 4와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B와 C가 충돌한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2초 동안에 8m가 증가했잖아요. 2초 동안 8m 증가했죠. 그럼 C가 지금 더 빠른 거죠. C가 앞서 있으니까. 그래야 벌어지는 거니까. 그럼 또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VC 프라임 T 얘 이만큼 갔어요. 여기서 또 이만큼 갔어. 그럼 얘도 또 이만큼 따라가겠죠. 빼는 거죠. 마이너스 VB 프라임 T는 얼마가 돼요? 2분의 8이니까 4t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VC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은 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다시 같이 정리해 보면
얘를 옮겨 볼게요. 그럼 VC 프라임 더하기 VB 프라임은 2가 되겠죠. 도식을 더하면 이 VC 프라임은 6이니까 VC 프라임은 3m/s가 되고 VC가 3이면 VC 프라임이 3이면 얘가 4가 되려면 VB 프라임은 마이너스 1m/s가 되는 거죠. 아, 충돌 후에 VB는 마이너스 1m/s구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m니까 속력이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VC 프라임은 얘는 3m/s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2초에 4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누구와 누구 충돌이 남았어요? A와 B의 충돌이 남았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A가 3kg 이렇게 가고 있었고 B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4초 때 충돌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충돌 후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C는 이제 뭐 멀어지는 거죠. 잘 가요 하는 거죠. 이렇게 3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초에서 4초 동안에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A, B가 충돌하는 거니까 지금 A, B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A, B 하면 3 곱하기 2 반대 방향에 2 곱하기 1 이게 B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kg m/s가 돼요. 방향은 어느 방향이 돼요, 이거?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둘이 충돌하기 전에 총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3kg 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충돌 후에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있고요. B가 충돌 후에 왼쪽 방향으로 갔어. 자, 얘를 VB2'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A와 B가 충돌했는데 B의 속력이 더 빠를 수 있나요? A보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A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A2'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어느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왼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반대 방향이 되버리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의 속력은 어느 방향이 돼야 돼요? B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돼요.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A의 운동 방향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 B의 운동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모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VA2'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마이너스 보호가 나오면 아 반대 방향이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해 보면 자 운동량의 총합은 3VA2' 더하기 2VB2'이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충돌 전의 운동량 4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초부터 7초 사이에 요걸 보면 요 기울기를 보면 지금 3초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어요? 6m가 증가했네요. 그렇죠? B와 C 사이의 거리가 6m가 증가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C는 지금 또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가요. B도 또 이쪽으로 가죠. 그럼 둘 사이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t 빼기 v2't는 얼마인 거예요? 3분의 6이니까 2t가 되는 거예요. 2t. 그래서 t를 또 약분하면 VB2'은 얼마가 되냐면 VB2'은 1m/s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VB''이 1m/s니까 얘가 1m/s니까 그러면 3VA''은 2가 돼서
VA2'은 3분의 2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아, VA'이 플러스 부호가 나왔네요. 플러스 부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A2'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상황에서 A의 속력을 다 구했네요. 근데 문제는 0부터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 0부터 2초 동안에 A 얼만큼 이동했어요? 2m/s로 등속도 운동하잖아요. 2 곱하기 2m 움직였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얼마 움직였어요? 또 마찬가지로 2m/s로 4초에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2 곱하기 2 움직인 거죠. 운동 방향은 똑같죠. A의 운동 방향은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안 적었네요, 선생님이. 여기는 시간을 안 적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4초부터 7초죠. 네, 4초부터 7초인 겁니다. 4초부터 7초 사이에는 VA2'의 속력으로 4초에서 7초 사이에는 3분의 2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또 움직인 거예요. 네, 요 시간 동안에 몇 초? 초. 그러면 요건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그러면 4 더하기 2네요. 그래서 10m 되겠습니다. 10m.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운동량 보존을 설명할 때 운동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